오하이오 얘기를 듣는데 엄청 깊은 슬픔이 이렇게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깊은 슬픔이 참 연결되네요. 오늘 저는 저부터 읽을게요. 네. 저는 수연님 각자 속도대로 읽으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어, 제2장 초현미경을 통한 관찰. 앞장에서 우리는 소리와 파동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지식으로 무장했다. 이제 이 지식을 이용해 신체 조직 내에서의 정상파, 공명, 리듬 편승 현상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매우 특수한 현미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자. 대단한 고율배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 크기 정도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초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조직 하나를 관찰해 보자. 처음엔 낮은 배율로 확대하여 보자. 불규칙적인 모세혈관의 그물망이 보이고 연결 조직의 쪼가리들, 근육 조직의 근육 조직과 뼈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약간의 피가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은 매우 불규칙하고 끈적끈적하다. 이제 근육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확대하여 보자. 끈적끈적해 보이던 근육이 갑자기 고도로 질서 잡히고 멋지게 정돈된 근육 섬유로 바뀐다. 조금 더 확대하면 그 근육 섬유는 사실은 나선형으로 길게 꼬여 있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는 끈적끈적한 작은 근육 조직들이 실제로는 고도로 질서 잡힌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확대 비율을 좀 더 높이면 길게 꼬인 나선형의 분자들 속에서 작은 원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자의 전 부분이 규칙적으로 물결치고 있다. 모든 움직임이 아주 빠르고 중단이 없지만 동시에 매우 질서가 있다. 진동하는 횟수는 1초에 수백만 번이 넘는다. 이제 이 근육 조직의 자석을 가까이 대보자. 당장에 분자 구성원들의 진동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전기장을 접촉시켜도 비슷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분자 구성원들의 파동 운동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의 외곽을 도는 전자들의 궤도를 우리가 약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이제는 뼈 조각을 확대시켜 보자. 금방 하나의 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대단히 질서 잡힌 뼈의 결정체들이 마치 길다란 분자의 끈으로 이루어진 그물망에 매달린 보석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 이제 이 뼈에 전기장을 가해보자. 그와 동시에 결정체들의 길이가 달라질 것이다. 전기장에 반응하여 당장에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좀 더 확대하면 결정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마치 잘 익은 밀밭에 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원자들이 앞뒤로 누비듯이 물결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자들은 일제히 아름다운 율동으로 움직인다. 음양 에너지가 결정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처음에 원자는 분자 내의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는 작고 희미한 공으로 나타난다. 확대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적어진다. 외곽을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텅 빈 진공 상태가 나타난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 무엇인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자 안에 거대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의 핵이라고 추측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만일 수소의 원자핵의 직경을 1mm라고 가정한다면 전자 궤도의 직경은 10cm로 비율이 1대 10만이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은 텅 빈 진공이다. 진공하는 원자핵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확대하면 원자핵이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원자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어떤 어렴풋한 파동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보면 원자핵은 거의 사라져버린다. 단지 어떤 에너지를 가진 파동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파동치는 에너지 장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애초에 뼈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딱딱한 고체 조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지 않은가? 글쎄, 아무래도 이것이 실체의 진짜 모습인 것 같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딱딱한 물체의 밑바닥에 깔린 최소 단위의 실체는 이제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진동하는 장으로 채워져 있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25쪽 아래쪽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시간에 관한 실험을 설명했다. 진동자나 신체가 정지점에 있을 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확장하는 비물 존재인 관찰자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관찰자가 바로 비물질적인 우리, 즉 우리의 영체이다. 우리가 여러 전생에 걸쳐 축적한 모든 지식, 모든 정보가 바로 이 영체에 담겨 있다. 또한 영체에는 우리의 개성, 지성, 직관이 담겨 있다. 이 꾸러미는 극히 짧은 찰나에 공간형 차원을 이동하여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다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육체로 되돌아와 육체를 관리한다. 우리 자신이 무한한 크기로 부풀었다가 순간적으로 터지는 풍선이라고 상상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계의 다른 행성들이나 혹은 은하계 밖의 행성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역시 이러한 진동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이론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얘기를 더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가정을 두 가지 해둬야 한다. 정보, 즉 관찰자는 확장할 때 동조하는 양상을 띈다. 정보 관찰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좀 뛰어넘어서 공간형 차원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우리의 관찰자는 역시 팽창해 오는 다른 관찰자들과 만나 간섭 무늬를 형성하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보는 이들 다른 관찰자들의 정보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모두 기준 진동수인 절대계를 배경으로 일어난다. 홀로그램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관찰자는 작용 광선이고 절대계는 기준 광선, 즉 경험이 없는 순수한 광선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94페이지 읽겠습니다. 194페이지 아래 패러그래프 맨 아래쪽에 의식 차원이 의식의 질적인 규모 면에서 충분히 높은 진동수를 가진 지점에까지 이르면 가장 높은 창조 차원과 공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면적인 도덕심이 발달하고 가슴이 발달한다. 말하자면 그 차원까지 진화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며 인간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로 정의 내리곤 한다. 그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육체적 차원이나 아스트랄 차원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감정이란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에너지이다. 이것은 아마도 만류 인력이라고 알려진 현상의 근원일 것이다. 이 차원에 올라가는 것이 모든 요가 수련의 목표이다. 요가라는 말은 합의를 의미한다. 즉 절대계와의 합일이다. 경지가 높은 요기는 창조의 모든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는 에너지 교환 곡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인류와 행성의 진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의식의 영적 차원과 그 차원을 성취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예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영적이란 뜻이 아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한다. 그러나 우주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에는 소위 영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쇠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읽으실 분들은 안 계세요? 저는 책을 다 읽고 엄마 집에 갔다가 책을 두고 와서 아, 지금 오하이오가 소개해준 암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우주 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읽고 싶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푸른 들판의 오목한 곳에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 한 채 있었다. 원형 극장 같기도 했고 운동장 같기도 했다. 그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이 관객을 앞에 두고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오비 행성 사람들보다 더 큰 생명체도 있었고 난쟁이처럼 작은 생명체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도 있었고 전혀 다른 생명체도 있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으로 생긴 커다란 눈, 작은 입과 코, 몇몇 생명체의 얼굴에는 그냥 구멍 같은 것이 뚫려 있기도 했다. 피부색도 올리브색, 장미색, 검은색, 흰색, 노란색 등 각양각색이었다. 저기 저 생명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데? 어라, 벌써 알아차린 거야? 아미가 농담을 던진 후 설명했다. 각각 5명으로 이루어진 외계인 집단이 자기들 별의 고유무용을 공연한다는 것이었다. 외계인들이 감미로운 멜로디에 맞추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다. 커다란 원 안에 작은 원이 형성된 형태였다. 외계인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외계인들은 모두 커다란 황금색 공을 하나씩 들고
일정하게 맞추어 공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 관객들은 신명이 나는지 중간중간 박수로 호응했다. 무대는 온갖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무대 주변 한쪽에는 다양한 우주선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박해 있었다. 우주선 선착장이 모양이었다. 또 우리 우주선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많았다. 누가 1등이야? 1등이라니 뭐가? 내 눈에는 무슨 경연대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경연대회?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는지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건 뭐야?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아름다운 춤을 보고 즐기는 거지. 저런 식으로 우정을 키우는 거야. 다 함께 모여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즐기는 거지. 저 그룹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춘 그룹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하지 않아. 그냥 배우고 가르치고 즐기면 그만이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수연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어서? 네. 네. 내가 앞으로 영체라고 부를 이 조직체는 정보의 구성자이고 처리자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의 육체 바깥에 저장된다. 나는 이 영체가 신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영구히 보존된다. 그것은 비물질적이며 따라서 물질적인 신체가 죽었다고 해서 함께 붕괴되지는 않는다. 정보로 구성된 이 영적 신체는 결국에는 모든 인류에 의해 생산된 정보를 저장하는 커다란 정보 저장소에 흡수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우주신이라 부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어쨌든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는다. 물질적인 신체는 대지에 다시 흡수되고 정보체인 영체 역시 원래 급히 나온 곳으로 돌아가 흡수된다. 조직화된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거랑 하나. 이 중력파는 포기해도 될 만큼 매우 약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약하든 강하든 중력파는 거기에 분명히 존재한다. 스위치를 넣는 우리의 행위는 전선줄이 팽창함으로써 생기는 공기의 움직임을 통해 지구 주위의 대기권 끝까지 전달되며 또한 전선줄 주위에 발생하는 과장과 중력파의 확장을 통해 선지사방 우주의 끝까지 널리 전해진다. 이러한 예를 드는 목적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이라도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전해져서 다른 사물이나 존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비록 그 사물이나 존재가 그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0시 8분이에요. 15분간 알레프 묵상할게요.
네, 알레프 묵상 마무리할게요.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저는 아까 그 수연님이 읽었던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 문장 중에 우주심이라는 정의가 또 나와서 어떤 책의 핵심으로 많이 다뤄왔고, 평소 느꼈던 생각들과 많이 일치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 또 이 책의 매력의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주님 들어오셨네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뭐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당연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네, 그래서 되게 참 이전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더 뭔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수연님이 읽은 부분은 몇 쪽인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몇 쪽이냐고요? 네. 우주심은 37쪽이고 그리고 두 개 읽었는데 다른 거는 43쪽. 뭐 그건 듣긴 했는데 아까 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런 게 뭔가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감정이면서 에너지 아닌가? 근데 뭔가 제가 맥락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수견님이 읽어주셨었는데, 저는 아까 오하이오가 언더그라운드? 저 언더그라운드라는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에미 쿠스트리차 영화인데, 세네 번 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걸 보고 내가 왜 이걸 세네 번이나 봤지? 그런 물음이 있었는데, 오하이오가 얘기해 주시고서 제가 이렇게 슬픈 기운이 왔다고 했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이 주변에 그 진리를 구하는 시커들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을 피웠는데, 그런 영체가 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영체가 되어서 우리 곁에 머무는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공명의 마음들? 근데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묵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파스텔 톤의 빛깔들 빛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영체가 올 때, 혼이 올 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홀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밀교에. 그러면 이렇게 본향으로 자기를 좀 데려다 줄 사람한테 영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가 했더니 이미 다 자기 길을 다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네. 또 나누실 분 있을까요? 저는 프리카님이 읽을 때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어떤 부분에서 살짝 울컥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제 눈에서도 같이 눈물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만남에 이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약간 긴장을 됐었다가 이제 영상 시작하니까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늘 이렇게 감싸 안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알레프 영상 시작하니까 감싸 안아지는 느낌이 났는데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더 마음이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읽어준 중에서 아프리카가 읽어주신 거에서 이제 거대한 빈 공간이 남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이제 양자물리학적으로 우리는 텅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아는데 완전히는 항상 이게 어떻게 비어 있을까? 항상 그 궁금증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 읽어주실 때 꿈은 정말 비어 있는 공간에서 꿈을 우리가 꾸는데 정말 꿈에서 저는 생생하게 정말 다 느끼거든요. 촉감도 느끼고 어떤 감각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그 지점을 오늘 느끼면서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이 이 거대한 빈 공간이라는 느낌이 좀 더 와닿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수견님이 읽어주신 것 중에서 경험이 없는 순수한 광선이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되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경험이 없는 순수한 영혼이? 네, 너무 영혼하면은 굉장히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많은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축적된, 누적된,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순수한 광선이 되게 신선하면서 나는 경험이 많은 영혼을 원할까 아니면 경험이 없는 순수한 영혼을 원할까 막 이런 그런 궁금증이 딱 생기면서 이렇게 딱 어느 거 하나가 딱 안 되고 어떤 거?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신기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1시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내세요. 네.